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2500년 전 공자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게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해 주거든요. 논어의 5편 공야장과 6편 옹야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수준을 확 끌어올려줄 지혜의 사다리를 지금부터 함께 올라가 보시죠. 우리가 오를 지혜의 사다리는 총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빈말보다 행동. 두 번째, 배움의 진정한 의미. 세 번째, 지혜와 어짐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궁극의 철학적 이상인 중용까지 쭉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1장, 빈말보다 행동. 타인과 나 자신을 판단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다리의 가장 첫 단계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그 위대한 공자조차도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을 중간에 싹 바꿔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공자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꼼꼼히 살피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작정 믿는 대신 진짜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뼈 때리는 조언 아닌가요? 이어서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의 마음가짐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나의 잘함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공로를 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단언하거든요. 아예 자기 홍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엄청난 다짐이죠.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일상이 된 요즘 우리들의 문화랑 딱 비교해보면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공자가 곧바로 이어서 아주 씁쓸하게 한탄을 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속으로 자기를 호되게 꾸짖는 사람을 찾는 게 그 당시에도 믿기 힘들 정도로 드물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스스로 발견하고 내면에서 진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자기 객관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최근에 주변에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쉽지 않은 경지죠.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장, 배움의 진정한 의미. 내면의 과정을 가꾸는 방법입니다. 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평가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10가구쯤 사는 조그만 동네만 가도 나만큼 충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흔쾌히 인정해요. 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절대 없을 거라며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공자의 진짜 슈퍼파워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배움에 대한 사랑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자 안회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책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그 노여움을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즉, 엄청나게 깊은 감정적 절제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진짜로 원했던 배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숙련도가 발전하는 궁극적인 3단계가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그냥 아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배움과 실천이 완전히 내 몸에 배어서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경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공자는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돌직구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누가 방을 나갈 때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바른 길은 따르지 않는가? 와, 이거 진짜 전국을 찌르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갈 때 문으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알면서 왜 인생을 살 때는 뻔히 아는 바른 길을 놔두고 자꾸 외면하냐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하는 엄청난 통찰입니다. 어느덧 사다리의 높은 곳까지 왔습니다. 3장, 지혜와 어짐의 비교. 바로 최상위 원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짐, 한자로 인이라고 하죠. 이 어진 사람의 특징이 참 독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남들보다 제일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요. 그런데 막상 이익을 얻거나 혜택을 챙기는 자리에서는 슬쩍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꼴찌를 자초합니다. 고난 앞에서는 맨 앞에, 보상 앞에서는 맨 뒤에 서는 셈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이타심의 끝판왕입니다.
이어서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를 아주 시적으로 비교해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합니다. 물처럼 역동적으로 흐르고 어디에나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아주 즐겁게 살아가죠. 반면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합니다. 산처럼 묵직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뿌리를 깊게 내린 채로 묵묵히 오래도록 인내하죠. 이 두 가지 모습,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자, 그럼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학문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동시에 예의, 그러니까 예로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른 길에서 엇나가지 않거든요. 넓은 지식과 엄격한 도덕적 선긋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사다리의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사장, 최고의 덕목, 중용. 이 지혜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는 바로 중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최고의 도덕적 상태를 말하죠.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비슷한 개념을 탐구하기 수백 년도 더 전에 동양에서는 이미 공자가 이 완벽한 밸런스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균형 잡힌 중용을 세상 그 어떤 덕목보다도 가장 높은 최고봉으로 꼽습니다. 중용의 덕성은 지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참 씁쓸한 팩트체크를 하나 하는데요. 심지어 그 옛날 2500년 전 그 당시에도 이 중용을 실제로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을 찾기란 너무나도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이 무려 2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앞에 선명하게 놓여 있었는데 도대체 오늘 당장 이 지혜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삶에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